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뉴스 체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체험의 오근수 기자입니다. 예, 김한 기자입니다. 자, 오늘 최은 의원님과 이제 두 번째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훈입니다. 자, 의원님 이제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인데 첫 번째 영상이 나가고 나서 혹시 뭐 어떤 반응이나 뭐 주변에 어떤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주위에 뭐 저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보면서도 살을 좀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뭐 저희가 4년 동안 의정 생활을 했지만 방송을 많이 한 편은 아니라서 사실은 카메라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처음 한 것 치고는 뭐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치고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자꾸 하다 보면 더 좋아질 테고 예 준비를 좀 더 해서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한 세 가지 얘기하고 저번에도 저희가 세 가지 얘기하고 이제 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뭐 바로 오늘 이제 이야기 뭐 들어가도 되겠죠?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체육회 선거가 앞을 두고 있습니다. 이 체육회라는 단체가 공주에서 굉장히 좀 큰 단체고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이제 최원 의원님이 내용을 네. 좀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나 뭐 주의해야 될 사항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볼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우리 체육회장을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시죠? 저희는 뭐 또 거의 뭐 민선으로 한다는 것도 아마 이번에 처음 들으셨을 것 저는 같은데. 선거도 예.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주위에서 보면 체육회장을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시장이나 아마 도지사가 겸직을 했어요. 공주시장이면서 체육회장을 겸직을 했는데 이것을 2020년도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서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동안에 단체장이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자기 선거나 어떤 정치 일정에서 체육회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또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을 바꿀 때 요 금지 조항을 넣은 거고요. 아마 이제 민선에서 우리가 체육회장을 뽑으면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인 중립, 그 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독립. 이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이나 군수가 아니면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시민이나 아니면 체육 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이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아무래도 단체장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나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바뀐 법에서 그런 조항 때문에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이제 그 법이 개정됐다는 거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혹시 문제된 사례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문제된 그 얘기는 좀 제가 이어갈 텐데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보면 체육회장은 지금 가맹단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축구, 야구, 배드민턴 네. 뭐 여러 종목이 있죠. 우리 공주시만 해도 아마 정확한 제가 뭐 개수는 몰라도 한 30가지 정도 그런 동호인 위주의 그런 체육
단체가 있을 텐데 거기 회장님들이 선관위를 꾸리게 돼 있는데 그 선관위에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회장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한 6, 70분 정도 되실 텐데 공주시 인구를 10만으로 기준했을 때 아마 선거인 단수가 150명 정도 이렇게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아무래도 동호인이 읍면동에도 뭐 분회가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체육회장 선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부작용, 체육회장을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 아니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부작용 좀 있죠. 저희가 원래는 이 정치적인 독립을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을 띌 수 있는 걸 목적으로 민선 체육회장을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체육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 단체장을 맡으신 분이 단체장이 끝나고 나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들어가시는 입후보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단체장으로 출마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임기 중에 중립적이고 정치적인 색깔을 안 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 이 체육회장이 어떤 과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그걸 다시 개정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체육회장이 임기가 끝난 몇 년 이후로는 출마를 할 수 없게 이런 아마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또 실례로 지난번에 초대죠. 초대 체육회장 선거를 해서 2020년도에 임기 3년짜리를 하셨는데요. 체육회장 임기가 끝나고 실제로 출마하신 분이 전국적으로 한 10여 분 되시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뽑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체육회장일 때는 당연히 선거운동 못 하겠죠. 예를 들어 도지사가 충남 체육회장이니까 선거운동 당연히 못 하실 테고. 그런데 이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선거운동을 직접 하셔도 어떤 선거법에 제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이 법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온 부작용이 신분 자체가 민간인을 뽑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 공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법 이전에 어떻게 보면 법 이전에 어떤 체육회를 맡고 계신 체육회장님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것은 무슨 선거법으로 어떤 처벌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지금도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이 민선 체육회장을 뽑았을 때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예산의 독립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체육 대회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에서 전체를 다 계획해서 집행도 시에서 전부 하는 형태로 그냥 동호인들은 참여만 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개정안에 명문으로 딱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그런 독립을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독립이 돼야겠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예산을 체육회로 이관을 해줘서 체육회에서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도 앞으로 되시는 체육회장님이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금
정말로 동호인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체육대회든 그렇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새로 된 체육회장님이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후보군이 이미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후보군이 나왔을 텐데 혹시 뭐 아시는 후보님이 계십니까? 아니 제가 알고 있어도 뭐 누구 알고 있고 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 뭐 아직 후보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최종적으로 뭐 출마를 하신다 이런 거는 제가 알지는 못해도 대략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다 훌륭한 분이시고 또 체육회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역량은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단체장이든 선출직이든 보면 그분의 자질이나 아니면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지식이나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체육회장 했을 때는 순수 동호인들이나 시민분들을 위한 그런 체육회장이 돼야겠죠. 아무리 체육회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뭐 과거에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시장님이 체육회장 겸직할 때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면 지금 이런 입법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첫 해 3년 동안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앞으로 되시는 체육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잘 들어서 더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취재 활동을 하다 들어보면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기는 좀 애매모호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원 의원님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동호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몇 분이 이제 의원님에게 그 추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뭐 의향이나 의견이 좀 있으신지? 의향이나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제 선거를 누가 이제 사실 추천하신 분은 있고 또 제가 도의회 활동할 때도 체육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또 제가 5분 발언을 아마 이 내용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의회에서.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체육회 민선체육회 이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저한테 이제 그런 뭐 추천도 해주시고 조금 권유를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정치적인 분이 실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 못지않게 이 법의 취지는 정치의 중립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 출마를 하거나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정치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조건으로 해서 체육회장을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의 제가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정치를 했었고 또 출마를 선거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선출직에 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훌륭하시고 또 공주 시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은수 기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어째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또 체육 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 또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뭐 다른 분야에서도 문화예술이라는 이런 분야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어쨌든 저희 선거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도 뭐 마음 이렇게 결정을 아니요
혹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오늘 이 방송 때문에라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뭐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체육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좀 순수하기를 바라고 또 정말로 동호인들 위해서 이게 엘리트 체육이 아니다 보니까 성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건강 위해서 하고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체육 시설도 새로 도움을 드리는 거고 체육 대회도 여는 건데 되시는 체육회장님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이제 국회에서나 그런 쪽에서 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뭐냐면 이제 요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선출이 돼서 회장직을 하면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출마를 못 하게끔 그런 이제 관련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몇 년 정도가 정확하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중앙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전에만 들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조항이 생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낙선하신 분들 중간에 사람들 사실은 시민들께 알리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체육회가 행사도 많고 또 자주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선거운동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장 임기 이후에 출마 제한을 몇 년 동안이라도 걸어놓으면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출마를 아마 접으시겠죠. 예. 그래서 몇 년 정도 안 나오면 좋겠다. 저는 그냥 아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맞다고 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출마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다만 한 뭐 4, 5년이라도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임기가 4년이잖아요. 한 번 정도만 그런 조항을 걸어놔도 아마 선뜻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른 의도로 출마하는 일은 아마 좀 제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4, 5년 뭐 그리고 이제 아예 못 나오는 법을 또 그죠. 그 이제 뭐 정할테오 최원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의원님 이 아니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정확하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민선으로 뽑고 투표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각 체육 종목 회장님들,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 회장님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종목 동호인이 많은 경우 분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종목이 아마 축구, 야구, 배드민턴 이쪽이 많을 테니까 그쪽에서 조금 투표권이 한두 장씩은 더 그런 식으로 채용이 돼서 한 150명 정도 투표를 하신다는 거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어쨌든 되시는 체육회장님이 목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그동안에 그냥 예산 받아서 집행하고 회계 처리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계획도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청양 예를 들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거기는 그 전국대회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동호인 체육대회 전국대회 유치를. 예, 저도 그게 사실은 그게 관광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대도시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대도시는 그거 아니어도 인구 유입이 많이 되지만 저희나 청양이나 이런 인근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방문하시는 분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호인 그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되시는 체육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전국 대회 유치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하고도 소통이 잘 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순수 공주 시민들 체육 활동을 위해서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체육회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인으로서 그런 건 좀 부럽더라고요. 여기 두 분도 뭐 동호인 활동 한두 가지씩은 다 하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종목 뭐 여러 종목을 지금 가입은 해놓고 있거든요. 활동을 많이 못해도 두 분도 뭐 축구, 야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에서 한 종목 이상은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앉아서 방송하는 스타일이라.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듣다 보니까 150명 이제 공주 인구가 어쨌든 뭐 10만이라면 10만이고 그 중에 운동을 하는 인구가 몇만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10,000명이다라고 쳤을 때도 10,000명 이상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투표인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투표인단이 150명이라고 하셨고 예. 첫 번째로 그 150명이 150명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이것도 뭐 저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취재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선거 때 그 정도 규모에서 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보통 10만 인구에서 이 정도 그리고 뭐 천안이나 이런 데는 더 늘겠죠. 선거인단 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아마 대략적인 기준은 중앙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민주주의 어쨌든 민선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10,000명의 동호 회원 중에 150명이 됐든 뭐 200명이 됐든 뭐 300명이 됐든 간에 그럼 굉장히 투표인단 수가 낮은 상황이고 또 투표를 하고 싶은데도 이제 투표권을 누가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회장님이나 읍면동의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됐을 테고 추가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호회원 수가 많은 데는 투표권을 더 준다고 하는 걸로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투표권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육회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가맹 종목의 회장님들은 당연직, 그 다음에 읍면동 회장님들도 다 이사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체육회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일반 시민들의 의사가도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것을 읍면동 체육회장님, 가맹 종목의 회장님들이 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합장 선거할 때도 조합원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폭은 좁죠. 왜냐하면 체육 종목의 그 회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의사 전달할 일이 있으면 지금 종목 어디 동아리 하고 예를 들어서 동호회 하고 계시면 회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번에 체육회장님은 이런 분은 할 때 좀 투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의견을 전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처럼 좋을 듯합니다. 예. 이게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회장 선거가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는 있는 추세인가요? 동호회 회원들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한 지도 오래 안 됐고 또 투표를 회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못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이 체육회장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어떤 시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 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선거라는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선거라는 자체가 선거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이거 선관위에서 아마 이것도 주재할 거예요. 이것도 선관위에서 주재하는 관리하는 이런 선거일 텐데 비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투표는 못 하지만 조금 더 숫자는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선거인단 수를 조금 더 폭을 좀 넓히는 게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도 아마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알 권리라고 해서 저는 하다못해서 이 회장 선거가 언제 열린다, 언제 한다, 회장 선거를 언제 한다라는 거를
그 모든 동호회 분들이 최대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견들도 여기저기서 또 다들 들어가고 하니까. 그 선거 어떤 절차나 구성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장 되신 분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느냐. 예. 아니면 지금 뭐 뒤에도 계속 우리 지방 자치단체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그것도 하나의 권한이고 권력이거든요. 예. 그럼 그분이 얼마나 더 도덕적이냐. 그렇죠, 그렇죠. 예, 얼마나 또 우리 저 시민들 위해서 그런 사명감이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뽑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시민들이 또 뽑아야 되는데 체육 회장님들이 또 잘 선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유권은 요 정도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스포츠 동호회에 생활체육 그 동호회에 좀 들어가 계신 분들께서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이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분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좀 시일이 약간 지난 건인데 최현철 시장님이 당선이 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좀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 이준원 문화재단 현 대표이사님에 관한 이야기라서 약간 좀 예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도자료도 많고 시끌시끌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네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4일 날 공주 시민자치연대는 현수막을 붙입니다. 최현철 시장 사대부고 동문이고 성범죄 확정 판결 받은 이준원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나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최현철 시장님은 그런 반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어쨌든 강행했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자, 요 임명을 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절대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시장 고유의 권한이고 그 절차를 어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이제 짚히는 이슈들은 이준원 대표이사는 최현철 시장의 동문이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캠프에서 같이 지방선거를 도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지 않냐. 네. 또 전문적이지 않다. 행정적인 전문가가 이제 그 문화예술 쪽에 어떤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이게 공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덕성에 이 성추행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의무 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보도자료 인용입니다. 이준원 전 공주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16일 제6대 금강대학교 총장에 취임했고 총장 재직 시절 직원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취임 20일 만에 사직했고 2018년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라는 요 보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그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크게 해주셔야 제가 그 결격 사유에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 그 벌금에 처한 자는 결격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결격 사유를 어기고도 이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게
100만 원 이상의 예. 또 2년이 있습니다. 2년이나 3년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낸 사람이 기한이 예, 지나면 맞습니다. 예. 응모할 수 있다 그 네.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기는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임용 내신 게 예. 그런데 결격사유에 100만 원 이상의 처한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제 단서 조항이 있는 조항이라서 저도 예. 여러 가지 이제 보도 자료나 여러 우리 가지 사항들을 오건수 봤는데 기자님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참고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런 좀 비슷한 관례가 있었나요, 혹시? 뭐 결격 사유에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응모 자격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전과보다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예민한 그런 전과이기 때문에 임용을 보통의 경우는 안 하는 게 관례이긴 하지만 4대 강력 중에 하나긴 우리 하죠. 시장님께서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사셔서 문화예술계에 꼭 필요한 그런 분이다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기존에 그 문화재단 대표를 하신 분이 임기가 끝나서 또 시장님도 또 비슷한 시기에 바뀌셨고 그래서 그 문화예술계에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저도 그 전 대표님을 뭐 좀 대화도 해보고 또 그동안에 하신 일을 쭉 보면 이 문화재단은 주로 하는 일이 예를 들어 중앙에도 공모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지원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능력이 여러 분야에서 아마 능력을 발휘하신 걸로 그렇게 평이 좋으시더라고요. 전에 그 우리 재단 대표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그 전에 대표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평가가 좋고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임해야 된다 이런 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새로 오신 시장님이 봤을 때 더 좋은 분을 뽑아서 더 우리 문화재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새로 되신 분이 이제 전에 시장을 2번 하셨어요. 뭐 공주 시민들이 네.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저는 그냥 짧게 드는 생각이 문화예술 전 시장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의 전문가다. 네. 그렇게 동의하기는 선뜻 그것을 동의하기는 쉽지 않고 또 2번째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난 여론이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강행을 시장님이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공정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선발 과정에서 지금 여기 선발 과정 응모 자격 해서 쭉 주셨는데 과연 지금 대표님 이준원 대표가 이 내용에 적합한 인물이냐 이런 의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이거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명이 이제 올라왔는데 한 명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준원 전 시장이 뭐 행정적으로 되게 저기 했고 뭐 그래서 이제 임명을 했을 수도 있다 하고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한데 오늘 좀 아까 이거 보니까 의원님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을 하고 20일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하면 사직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2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그- 인사 다니시고 업무 파악 보고 받으셨을 테고 특별히 뭐 2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겠죠. 저는 이 복잡한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 최원철 시장님한테 사실은 시민으로서 거는 기대가 꽤 있거든요. 또 취임한 지 몇 달 안 되셨지만 굉장히 그 평도 좋으시더라고요.
시민들과도 소통도 잘 하신다는 그런 좋은 평이 있으셔서. 그런데 보면 저도 이제 지방의원을 경험한 바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능력 중요하죠. 능력 중요하고 뭐 추진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을 텐데 우리 그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큰 덕목은 도덕성이에요. 공정하고 또 정의롭고 우리가 흔히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시민들의 우려나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을 강행했을 때 그런 거기에서 오는 정치적인 부담이 지금 시장님한테 꽤 있으실 텐데 정말로 아까 우리 기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계신 건지 지금 이준원 대표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다른 정치적인 어떤 선거 때 도움을 주셨거나 뭐 이런 세간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우려를 현실화시키지 않으려면 업무를 잘하시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로서 정말로 이렇게 걱정은 했는데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하셨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조금 불식시킬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안타까운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네. 이제 아까 시민분들 그리고 일부 그 시민연대 이제 분들 그분들은 반대 의견이나 현수막도 내붙이고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사를 냈는데 이분이 이준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님자를 또 붙여줘야죠. 네.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지금 대표이사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유난히 문화예술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없이, 그러니까 뭐 제가 표현하고 저도 뭐 듣고 나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 뭐 예산을 받으려고, 받아먹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으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대략 문화예술 쪽에서 어떤 메시지를 더 내고 어떤 사안들을 좀 알리고 앞장서서 이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왜 당사자들은 이런 말에 침묵하느냐 뭐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얘기 다 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예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예술가적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지방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뭐 저도 제가 이제 도의회 때 전반기 때 문화위원회에 있어서 여러 단체나 이런 분들 조금 도움도 드리고 여러 노력을 저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지원이 그 예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개인 자비를 들여서 전시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뽑았는데 그 대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놓고 반대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성명을 발표하거나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과거에도 우리 뭐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도 문화예술계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어떤 불이해한 거와는. 근데 사실은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을 뭐 정상적으로 이해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는 생각이 있는데 왜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아한 건 아니고요. 조금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굉장히 자신도 강하고 그런 불의에 어떤 항거하고 대항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럴 때 좀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지금 이준원 대표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시는 건 수도 있겠다. 그 당사자들이 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시장을 2번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직접 접해보고 어떤 업무적인 능력을 판단했을 때 정말로 저분이 대표로 오시면 우리 예산도 많이 주실 것 같고 또 지원도 충분히 해주실 것 같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런 과정이나 절차에 아니면 이분의 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지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당사자로서 어떤 그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실 수 있을 때 내주시는 것도 당사자들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주의 문화예술계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훌륭하시고 또 좋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뭐 결론은 그거예요. 앞으로 잘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야 임명해 주신 임명권자에게도 그런 도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 그 범죄가 있으신 분이 예. 공직자가 혹시 원래는 가능히 한 건지 예. 그게 좀 아니요 여기 뒤에 결격 사유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래 네. 저도 이게 의아해서 지금 오군수 기자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기간은 보니까 지나기는 했어요. 글씨가 하도 작아서 안 보이는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2년이 지나면 뭐 임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냥 왜 다들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그냥 할 말이 없네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공직 사회에서 공직자를 임명을 할 때 물론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낸 자가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거 법이고 그렇게 임명을 강행할 이렇게 임명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사례는 못 봤어요. 이게 정무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이건 뭐 법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 문제잖아요. 아니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의원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법 조항만 갖고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적합한 분인지 그는 법 이전에 그분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에 책임지시면 돼요. 임명하신 분도 책임지시면 되고 또 지금 임용이 되신 분도 뭐 역할 잘해서 불시기를 시키면 되는데 단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이 예를 들어서 또 반복이 되거나 다른 사례로 나타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 기준도 정확치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냥 시장이 강행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부담은 스스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아니면 단체장은 쉽게 선택하지는 않는다.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전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아니거나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아마 비난이 이렇게 세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행했을 때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본인 선거할 때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 지금 임용을 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그런 오해도 충분히 사실 수 있겠다. 그럼에도 임용을 하셨으면 책임지셔라. 단 그 책임이 뭐냐면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새로 임명되신 분이 정말로 문화재단을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문화인들 또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을 주시면 좀 자연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임명이 이렇게 뭔가 명분이 확실치 않은 임명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자리에 가실 것 같다고 예상되시는 분들은 성추행이나 벌금 받는 일을 안 하면 된다. 아니 그거보다 그냥 정확히 포괄적으로 도덕성을 일단 따지자. 그래요. 예. 도덕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여기에 꽂히니까. 우리가 요즘 민감하잖아요. 성자 들어가면 예. 아무래도 좀 민감하고 또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대학교더라고요. 예. 대학교면 이게 대상이 직원이신 거죠? 설마 학생은 아니신 거죠? 예. 직원이 맞겠죠? 예, 직원이신 거죠. 아니, 이게 또- 학생이었으면 예, 학생이면 이게 벌금에서 끝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벌금이야 뭐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거야 뭐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근데 있을 이제 수 벌금이 300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이 저도 그 점은 조금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뭐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뭐 그러면 저도- 저희는 치료를 잘 받으셨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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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저도 자꾸 보면 저는 이 꽂힌 게 이 저기 보수가 자꾸 꽂혀요 지금 눈에. 이만큼의 그 보수가 있는데 꼭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네. 아마 그 지금 대표님이 전 시장님을 2번이나 하셨는데 이런 보수나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자리를 보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까지는 저는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를 하셔서 또 지금 대표를 하고 계신데 이런 걸 다 감수하고 단순히 이 보수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좀 세긴 세네요. 예. 좀 부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하시다가 좀 생활고가 좀 힘들어졌을 수도 있죠. 예, 뭐 그냥 그러다 보면은 보수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일단은 뭐 보수라는 게 일단 세면은 셀수록 좋은 거고 기회라는 게 또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딱 좋은 일이 생기는 저는 것도 잘은 있고. 몰라도 우리 예, 이준원 전 시장님 제가 잘은 몰라도 그래도 조금은 아시는 분인데 네네.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런 다행이고. 분은 아니시고 예. 예, 뭐 보수 때문에 하실 분은 아니시고 아, 그럼 천만 다행이죠. 예, 아마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 예. 시민들한테 봉사할 기회를 좀 예. 가지시려고 이렇게 응모를 하신 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예, 저도 꼭 그렇게 그런 거였으면 꼭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요쯤 하고요. 그 마지막 이슈인데 그 마지막 이슈는 송선동현 신도시에 관한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요게 혈압약 좀 먹고 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게 송선동현 신도시라고 하면 저희가 채널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도 계속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최현천 시장님이 당선되고 예. 그때부터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얼마 전에 시정감사죠? 시정조사인가요? 시정감사인가요? 아, 행정감사. 아, 행정감사. 공주 시위의 행정감사. 예. 예,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 질의에 그 이상표 의원님이 질의를 한 자료가 공주시의회 유튜브 들어가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셨고 네. 다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보고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이 문제의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아니, 제가 봐도 제일 전문가예요. 네, 최훈 의원님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요. 인사 한번 하시죠, 전문가. 아니, 근데 오늘은 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주제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아까 체육회 회장은 어쨌든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런데 자꾸 우리 현직 저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 최원철 시장님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사이가 나쁘지 않으신 우리 시장님이신데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동해안 신도시 문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뭐 짧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을 많이 필요로는 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 개발공사라고 있어요. 예. 충청남도 기관이죠.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송선동 동현동 일대 우리가 이제 예상 인구가 한 16,000명 정도 유입 인구를 그리고 세대수는 한 7,500세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뭐 상가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학교 부지도 네. 일부 수용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종시에서 신혼부부들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의 주택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우리 김한 기자도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그렇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머리털 한 예. 수십만 개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 보니까 예. 왜 머리털이 왜 빠져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 거기 이사 가시려고 뭐 계획을 네. 세웠구나. 제 집이 한순간 없어졌습니다. 아,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이제. 아니 저도 저한테 그 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몇 분이 여쭤봐요. 네. 이제 그분들이 왜 여쭤보나 봤더니 우리 충청남도에 제가 이제 도의원 할 때 네. 양순도 지사님이 청년주택을 사업을 시작을 해서 신혼부부들 임대료 면제해주거나 아이 한 명 나면 반값 면제, 자녀 둘 나면 전액 면제 그런 사업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산에서 하고 있고 홍성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주택을 여기다가 그런 형태의 임대주택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지사님도 낙선하시고 또 시장님도 낙선하시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선출직이 낙선한다고 해서 이 좋은 정책이 중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에 얼른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바뀐 지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도에서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 전혀 우려의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렇게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바뀐 도지사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뭐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행인데 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공주시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조금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님이 이 사업은 뭐 못한다 아니면 백지화다 이런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또 뭐 기사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들은 기억은 없어서
다만 시기의 문제다 아니면 방법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조절하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자꾸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각자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도지사는 각자 지역의 어떤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공주시장이 유보적이다, 공주시장이 소극적이다. 그러면 개발공사나 충청남도 입장에서 이걸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계속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공주시장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다행히 이제 시의회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한테도 꼭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뭐 보류나 아니면 백지화나 이런 얘기는 안 들리는데 우리 두 분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은 주소도 우리 오근수 기자님은 뭐 신관동이나 월성동 지역 사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신관동 살고 있습니다. 아 신관동 사세요. 예. 우리 금융동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금동 그쪽이죠. 네. 김원 기자님도 저는 여기 구도심에 살고 구도심에 구도심에 살다가 만약에 네. 우리 신도시가 생기면 그쪽으로 네, 이사할 생각을 가져셨다. 저는 이걸 빨리 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금 청년이라서 조건이 좋은데 예, 자꾸 시간이 지체되면 제가 청년을 벗어나요. 그렇죠. 또 그 나이가 지나니까. 네. 그 어쨌든 공주에서도 이 젊으신 분들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이주하실 분도 더러 계실 테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공주 이외 지역 분들을 그쵸. 유입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저도 그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백지화시키거나 보류할 것 같으면 인구 유입하는데 더 좋은 제안이 있냐 그렇게 시장님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주의 상황으로 보나 어떤 우리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나 인구 유입 정책은 수십 가지가 나왔는데도 실효성이 있거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인구를 유입하는데 대단한 효과를 발휘한 정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인구 유입 정책은 여러 가지 제안은 많지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방법이거든요. 예산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10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시비가 안 들어가도 어쨌든 우리 뭐 국가의 세금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 말씀을 드리면 이거 충남개발공사에서 100% 우리 이제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회사채라고 하죠. 회사채 발행해서 선시공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천억 되는데 문제는 투자는 우리 도시 충남개발공사에서 해도 네. 여기에 남는 인프라라든지 도로라든지 시설은 이거 다 공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도로라든지 그렇잖아요. 투자는 하고 물론 회수는 하죠. 뭐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거나 아까 말씀 임대금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상가 주택을 분양을 해서 또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시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미로 생각을 해도 정말로 안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택시를 타보면 예. 세종시 택시 기사들은 뭐 1시간이 돼도 택시를 못 잡아요. 아시잖아요. 예. 예. 근데 공주 택시 기사들은 터미널 앞에 가면 차 타고 계세요. 커피 마시고 계시고 담배 피고 계시고 쭉 줄 서서.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단체장이나 우리 시민들 그냥 둘 겁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공주시장은 어떻게 보면 공주의 가장 큰 권한을 갖고 계시고 어른인데 이것이 물론 우려할 만한 내용은 있어요. 뭐 구도심이 공동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신관동 월성동도 빈집이 많은데 그 분양이 잘 되겠냐
뭐 이런 걱정, 또 여러 걱정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하겠다.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리고 원주민들이 반대가 심하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설득해야죠. 우리가 시민이 뽑아드렸잖아요.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가서 설득하셔야 돼요. 왜? 그 사업이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거나 우리 공주시 발전에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설득하셔라. 그거는 시민이 뽑아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아니면 정말로 좋은 정책이 있고 이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원주민들의 마찰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고 생각을 했을 때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6천억 들여서 했는데 그런 걱정하는 것처럼 동네 공동화만 초래하고 그런 지금 얘기하는 효과가 없다면 이 사업 무조건 전 도지사나 시장이 했다고 해서 따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 판단으로 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공주가 자꾸 인구가 10만이 무너지네 어쩌네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다 인근에 세종이 있고 인근에 대전이 있고 또 공주라는 지리적인 그런 중간이고 또 지금 송선 동연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또 공주시의 미래를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일반 시민들이 뭐 거기까지 고민하시고 뭐 그런 고민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과 시장님과 정치인들이 해주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구 자꾸 줄어드는 거, 소상공인들 경제 어려운 거, 또 우리 중요한 건 또 강북 지역의 학생들, 강북 지역의 학생들 원도심으로 통화 가시잖아요. 예, 맞죠.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 왜 우리 공주시의 우리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업 환경에서,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로 인근에 요즘은 학원도 다 세종으로 가더라고요. 공주 학생들. 오. 그 교육적 격차가 자꾸 나는 거예요.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업 격차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환경의 격차에서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짓고 좋은 위치에 짓고 또 우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 교육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로 이거 무산되면 저라도 아마 띠두르고 같이 가시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권의 문제라든지 정치의 문제 아니면 여야의 문제 이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이건 저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중에 예. 우리 제 자녀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들이 커서 아니 왜 아빠는 과거에 공주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치했었는데 도대체 뭐 했냐? 왜 이런 좋은 기회 다 날리고 공주시는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예를 들어 소상공인도 어렵고 저 학교 교육 환경도 안 좋고 이런 도시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었냐 이렇게 항의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기성세대가 꼭 목소리를 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목소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한테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공주의 미래를 놓고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에서 하는 거고 예산도 안 들고 또 우리 학교 부지 6개 이상 들 거고 또 거기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또 우리 젊은 분들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좋은 상권을 만들어서 우리 공주 장사 안 된다고 자꾸 어려워하시는데 또 그런 기회도 또 얻고 또 인구도 늘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시민의 목소리잖아요. 여론이잖아요.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지 그냥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보다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런 생각을 같이 좀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뉴스 체험을 좀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훈 의원님처럼 보다 전문적으로 또 네.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세부적으로 또 자세하게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시민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송선 동현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이준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그 전에 또 오늘 체육회 선거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방송 거의 막바지지만 그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쓴소리라도. 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나오면서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아유 선거 낙선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방송 나가서 시장님 싫은 소리나 좀 하고 뭐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자꾸 그러냐. 사실은 제가 뭐 여기 나오는 게 아무리 한가한다고 해도 시간 할애해야 되고 저도 자료 한 번 더 봐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그거 딱 하나는 우리 보시는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체육회장 얘기 예를 들어서 동현 신도시 얘기 알고는 계시지만 또 이준원 지금 대표님 이런 과정의 문제 알고는 계시지만 이렇게까지는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욕 조금 먹더라도 저는 그래요. 제가 욕 좀 먹더라도 일반 시민분보다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제가 편향됐다거나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셔도 저는 들어야 되고 들을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몰랐던 게 그래도 공주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이런 방향이 있구나 하면 그 하나만 제가 얻고 가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보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기자님들 굉장히 우리 공주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셋 다 한 번 더 방송하기 전에 한 번 더 쳐다보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회를 거듭할수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일단은 최훈 의원님을 저희가 이렇게 설득을 했고 흔쾌히 또 응해 주시고 그 용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뭐 다음에도 나오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를 물어보지 마시고 뭐 나올 거죠. 몇 회 이렇게 정하지는 마시고 중간에라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섭외를 좀 하세요. 예, 섭외를 후보군을 넓게 이렇게 섭외를 해놓으시고 당분간은 혹시 정말로 나올 분이 없으시면 뭐 어떻게 그건 아니고 시작은 했으니 제가 책임은 지는데 그게 아니고 당분간은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뭐 계획이 없는지 나올 분이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코멘트고요. 왜 그러냐면 각 분야에 또 전문가가 계실 거라고 그렇죠. 뭐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계셔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또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일단 다음 회에도 한 2회 정도는 더 최훈 의원님 모시고 하는 걸로 하되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냐 그 취지가 있어요. 최훈 의원님이 이제 선출직으로 해서 광역 의원으로 재직을 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굉장히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재선을 목표로 어떤 선거에 대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좀 아까 봤던 손수건 동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네마다 경로당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떤 재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의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공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또 그 하신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좀 나서 한마디 드리면 이 송선동연 신도시 발표할 때 우리 김정섭 시장님, 양승조 지사님, 우리 김동일 의원님, 강남의 김동일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우리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그 발표한 그 순간이 생각이 나서 그때 제가 뭐 눈물이 많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울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아 내가 이래서 정치를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정치를 하고 또 그렇게 일정 소화를 하고 우리 시민들과 살을 부비고 사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어떤 기쁨이나 이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 기사가 이제 저희가 발표하고 몇 시간 안 되니까 벌써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차 타고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면서 이 공주분들이 이걸 볼 때 얼마나 기뻐할까 이 기사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정말로 힘들지만 이 정치하기를 잘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고 시민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기회는 없지만 시장님 만나 뵈면 시장님 좀 어려우셔도 꼭 할 수 있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어쨌든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아까 체육회 얘기, 문화재단 얘기, 지금 송선동 얘기도 또 지난주에 했던 백제문화재 얘기도 결국에는 공주시가 가야 될 방향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또 제가 그동안의 경험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혼도 내주시고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최훈 의원님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이 방송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또 일요일 날 저녁 때부터 많은 분들이 또 보시게 될 거고요. 자, 마무리 말씀을 또 요청을 드리면 저만 얘기를 너무 오래 길게 해서 어쨌든 좀 짧게 하면 제가 뭐 갖고 있는 생각이나 했던 경험이나 그런 것을 우리 시민분들 위해서 앞으로도 더 바른 정확한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음부터는 녹화를 좀 시간을 정해 주시고 하시고요. 녹화가 1시간 가까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좀 힘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너무 이 또 길어지면 또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편집을 잘 하시더라고 우리 오은수 기자님이 편집을 워낙 기술적으로 잘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시민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11월 16일 뉴스 체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체험의 오근수 기자,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삐 두르실 때 꼭 부르세요.